네, 사회복지 정책 분야 네 번째 사회 서비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 서비스를 우리나라의 어떤 사회 보장 중에 하나다. 이렇게 사회 보장을 우리가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 서비스 순서를 공공부조, 사회보험, 사회 서비스 이렇게 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런데 사회 서비스와 공공부조를 같이 포함하는 나라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공공부조와 사회 서비스를 구분하고 있지만 많은 복지 선진국들이 사회 서비스는 다 공공부조다. 이렇게 같이 포함해 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왜 그러냐면 앞서 얘기했듯이 공공부조의 특징 중에는 그 재원이 세금이에요. 예, 조세로 이루어졌어요. 공공부조가. 그리고 모든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고 또 필요한 사람들은 다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요. 물론 저소득층만 이용하기 때문에 사회보험과는 이 성격이 좀 다르지만 그래서 공공부조의 성격이 강하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사회 서비스를 따로 구분했다라는 거죠. 그럼 사회 서비스는 뭐냐? 국가가 제공하는 국민에게 제공하는 사회적 서비스, 공공적 서비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국가 지방자치라든가 이런 곳에서 모든 국민에게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제도예요. 이거는 뭐 정해진 거 아니에요. 그냥 우리나라 국민 중에 이런 사람 혜택을 볼 수 있겠네 라고 생각하면은 그거를 지원해 줘요. 그래서 각종 아이디어가 나오죠. 이런 사람 지원해 줍시다. 이런 사람을 지원해 주면 어떨까요? 이렇게 나오는 거죠. 네. 뭐 그런 제도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와 더불어 대표적인 사회보장 제도 중에 하나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사회보장 하면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이렇게 세 종류가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 사회 서비스, 이 사회 서비스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도대체 뭘 사회 서비스라고 하는가? 여러 가지 제도가 있죠. 그 중에 이런 제도가 있어요. 가사간병 방문 사업 있습니다. 그래서 저소득층을 집을 방문해서 간병해주는 서비스입니다. 네. 저소득층이죠. 다 해주지 않은 거죠. 네. 이런 걸 하나의 우리는 사회 서비스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네. 만 65세 미만 생계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혹은 차상위 계층 6개월 이상의 대상자 중에 차상위 계층 중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대상자죠. 네, 이런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는 제도를 우리가 사회 서비스다. 보세요. 저소득층이죠. 그래서 생계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를 받는다. 이것은 수급자를 얘기를 하는데 기초생활 수급자죠. 그래서 공공부조와 상당히 연관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것은 우리는 사회 서비스다. 이렇게 나눈다는 거죠. 다음 두 번째, 노인 돌봄 종합 서비스입니다. 이거 우리나라에서 많이 하고요. 여러분도 상당히 많이 관련된 많이 목격을 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주변에서 어떤 노인의 집에 와서 말벗 서비스도 하고 가사도 도와주고 활동도 도와주는 그런 서비스가 있어요. 그걸 노인 돌봄 종합 서비스다 라고 하죠. 네. 그래서 이들은 뭐냐, 65세 이상이죠. 아까는 65세 미만이었잖아요. 그래서 65세 이상의 노인 중 가구 소득과 건강 상태인들을 고려해서 돌봄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람들. 기준이 없는데, 네, 그러더라도 생각되는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돌보는 것입니다. 네, 우리 주변에 보면 이 노인 돌봄 종합 서비스라는 용어를 많이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 다음 세 번째, 발달 재활 서비스입니다. 발달이 좀 늦춰진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주변에는. 뇌병변을 앓는다던가, 뭐 지적장애가 있다던가, 자폐성이 있다던가, 이런 장애가 있는 아동들은 발달이 늦을 거예요.
또 이들을 발달 장애 아동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그들을 돕는 사업들이 우리가 사회 서비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산모 신생아 도우미 사업이 있어요. 네, 산모의 회복이라든가 신생아의 건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도우는 사업입니다. 단 조건이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언어 발달 지원이 있습니다. 앞서 발달 재활 서비스가 있는데 비슷한 거지만 명칭이 다릅니다. 분명히 다른 거예요. 언어기 때문에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 뇌병변으로 등록되어 있는 장애인들에게 언어를 잘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아무래도 언어적 장애가 많은 분들이겠죠. 이분들이. 네. 그 다음에 6번째 임신 출산 진료비입니다. 아까 산모 신생아 도우미 사업비하고 비슷한데요. 이 경우에는 임신과 출산에 관련된 겁니다. 거기에 따른 진료비. 네, 그래서 임신과 출산에 관련된 의료비, 진료비 이런 것들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네, 이거는 소득이 어쩐다, 몇 퍼센트다, 중위소득 이런 거 없어요. 임신, 출산, 진료비는 모두 다 지원해 줍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임신, 출산을 하는 데 있어서 100% 공짜로 하는 그런 나라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는 지원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임신이 확인된 건강보험 가입자에게는 지원을 한다 그런 얘기죠. 네. 그 다음에 장애인 문화 바우처입니다. 여기는 중요한 단어가 있네요. 장애인이란 단어가 있고 바우처란 단어가 있네요. 바우처가 뭐예요? 바우처? 바우처는요, 일종의 쿠폰, 티켓, 그런 뜻을 가져요. 미국에서 출발했는데요, 이 바우처는, 이런 거죠. 어떤 아동에게 우유를 먹여야 돼요. 근데 그 우유 값을 돈으로 주니까 우유를 안 사고 다른 걸 사버려요. 문제네, 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우유를 직접 줬더니 우유가 상해버려요.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바우처는 이용권, 쿠폰, 티켓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유를 살 수 있는 권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자, 그러면 문화는 뭐예요? 문화, 영화, 음악회, 책 구입 이런 것을 사용할 수 있는 이용권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사회에 이런 기초수급자라든가 차상위 계층에 있는 사람들도 여행도 갈 수 있고 스포츠도 관람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또 그들이 바이올린 배우고 피아노 배울 수 있다라는 거죠. 왜? 최저의 삶을 보장해 줘야 되니까. 그것도 우리 사회에서는 이미 최저의 삶이에요. 여행도 필요하고 스포츠 관람도 다 할 수 있는 이용권이죠. 이용권. 자, 그럼 우리가 학원이에요. 학원을 해요. 근데 우리 학원으로 바이올린 배우러 왔어요. 문화 바우처로 배우러 온 거죠. 그러면 내가 그 문화 바우처를 이용했다고 시청이나 구청에 얘기를 해요. 그럼 시청이나 구청은 내가 운영하는 학원비만큼을 바우처로 나한테 입금을 해주는 거죠. 이용자는 돈을 내는 게 아니에요. 이용의 권리만 사용하는 거죠. 네. 바우처 이해했을 것 같아요. 그 다음 활동지원서 사업. 네. 활동이 뭐예요? 일상생활이에요. 일상생활. 사회활동이에요. 친구 만나러 간다? 사회활동입니다. 무슨 학교 간다? 사회활동이에요. 모임을 간다? 사회활동입니다. 은행 간다? 사회활동 일상생활이에요. 이런 것들을 장애인에게 지원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서비스를 제공해요?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차량 제공해 주죠. 그리고 도우미를 지원해 주죠. 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이다. 그것도 하나의 우리 국가가 제공하는 사회 서비스 중에 하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지역개발형 바우처.
이것도 아까 앞서 얘기했던 바우처랑 같은 건데요. 이거는 문화 바우처하고는 좀 다른 거죠. 여기를 이렇게 바꿔볼까요? 저소득자 문화 바우처. 네. 이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같은 의미니까 뭐 꼭 장애인만 해당되는 건 아니니까요. 이것도 마찬가지다. 바우처가 아까 뭐라고 했어요? 이용하는 권리, 쿠폰 이런 거죠. 그래서 지역마다 다 다른 바우처가 있어요. 그래서 이를테면 어느 지역에 가면 1,000원 택시 이런 거 들어봤어요, 여러분? 1,000원을 주면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다 택시를 이용할 수가 있죠. 택시 이 회사에서는 1,000원만 받고 운영하는 게 아니죠. 내는 사람은 1,000원을 내는 거죠. 그러니까 지자체 세금으로 나머지 원래 택시비가 10,000원인데 본인은 1,000원만 내요. 그리고 나머지는 바우처로 이용하는 거예요. 그럼 지자체가 9,000원을 택시회사에다 주는 거죠. 뭐 그런 것들이 많아요. 독서 도우미를 제공한다. 이것도 어떤 지역에서는 개발해서 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죠. 또 정서 발달 지원을 하겠다. 이거 어떤 지역에서 쓰는 바우처죠. 네. 뭐 운동 처방을 하겠다. 바우처죠. 아까 얘기했던 뭐 영화 보는 쿠폰을 제공하겠다. 그것도 바우처죠. 네. 그래서 지역마다 이 바우처를 달리 적용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사회 서비스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우리 지역에, 우리나라에 어떤 사회 서비스가 존재하는지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공공부조와 사회 서비스는 좀 다르다. 공공부조는 아주 선별된 사람들, 근로 능력이 현저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보장하기 위해서 최저의 삶을 지원해주기 위해서 하는 거지만, 이 사회 서비스는 대다수의 국민들이 세금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사회 서비스라고 합니다. 네. 네, 연습 문제는 넘어가고요. 지난번에 해결 문제 제시했어요. 그래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부정수급자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네, 어떤 사람은 너무 혜택을 못 받아서 불쌍하고, 어떤 사람은 너무나 그냥 부정수급으로 많은 혜택을 받아가서 그런 문제가 되는데, 이런 부정수급자는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게 지난주 해결 문제였었고요. 이번에는 토론 문제로 제시를 할게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대상자 노인이 기초연금을 받더라도 그 액수만큼 생계급여를 삭감해 버립니다. 다시 말해서 이게 뭐냐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대상자 노인은 기초연금을 안 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과거에는 기초연금 제도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최저 생계비를 받았어요. 뭐 1인 가구 뭐 한 45만원, 49만원 이렇게 받아요. 한 50만원 받았지만 본인보다 훨씬 잘 사는 사람은 30만원을 주는 거죠. 그래서 이중으로 안 줘요. 생계비도 주고 기초연금도 주면 좋은데 안 줘요. 근데 처음에 그 사람들도 기초연금을 줬어요. 그러다가 생계비를 그만큼 삭제해 버렸죠. 생계급여를 그만큼 삭감해 버렸어요. 결국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대상자에게는 기초연금을 주지 않는다, 이 얘기입니다. 네. 그럼 여러분은 생계비 외에 기초연금을 추가로 지급하지 않는 현행 제도를 찬성하신가요? 아니면 이들에게 기초연금도 또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나요? 네.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